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오후 12시 33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은 약 685원 정도입니다. XRP 가격을 다시 끌어내렸던 이유는 이슈적인 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했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어젯밤 11시 경이고요. 리플의 계정이 해킹이 되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맨 처음에 블록체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XRP 레저 블록체인에서 2억 1,300만 개의 XRP가 해킹되었다고 X에 진술하면서 처음 제기가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인출된 XRP는 이후에 바이낸스, 크라켄, 그리고 OKX 등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세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리플 계정이 해킹된 것이 아니고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의 개인 계정 일부가 해킹이 되었다고 리플사는 발빠르게 입장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크리스 라센 역시 본인의 계정 중에서 일부, 즉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몇 개의 주소가 해킹을 당했고 영향을 받은 주소를 동결하도록 거래소에 알리는 한편 법 집행기관 역시 해당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억 1,200만 달러 상당, 원화로는 약 1,494억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규모가 어쨌든 크리스 라센의 손에 빠져나가서 누군가의 검은 돈으로서 사용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일단 리플의 계정이 해킹이 되었다는 잘못된 소식으로 XRP 가격에 한 차례 급락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플의 계정은 아니지만 크리스 라센에 대한 계정이었다는 소식으로도 XRP 홀더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편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리플 관계자들이 특히 크리스 라센은 현재 스텔라 루멘 설립자이면서도 과거에 리플의 설립자이기도 했던 제이드처럼 XRP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크리스 라센의 XRP 보유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8년에 나왔던 기사에 의하면 그가 보유한 XRP가 51억 9천만 XR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해킹당한 XRP는 그의 전체 보유량의 2%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XRP 일부 홀더 입장에서는 XRP를 대량 보유한 이들 때문에 리플만 가격 펌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매달 초 에스크로에서는 XRP가 언락이 되는데 또 때마침 오늘이 2월 1일을 맞이했고 또 언락이 된 XRP 때문에 리플이 에스크로에 보유하는 XRP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들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플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량의 XRP에 대한 불만, 더해서 리플사가 에스크로에 보유한 XRP에 대한 불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사에 대한 해킹으로 오인이 되어서 불안감으로 인해서 XRP가 급락했었고 다시 소폭 반등했다가 오전에 한 차례 다시 급락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와 함께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새벽 4시 30분에 1월 FOMC에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월 기준금리 동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3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바로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번 FOMC는 3월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가 가장 처음으로 진행이 된다면 3월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또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3월에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최고치에서 완화되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경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확신에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거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3월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연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 정도의 멘트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3월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매파적 발언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되지만요. 인플레이션이 최고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더구나 최근에 들어서 인플레이션 인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3월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더 확률을 높이시는 것이 좀 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 가시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파월 역시 올해 특정 시점부터는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만큼, 즉 그 말은 3월은 아니지만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3월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E 패치에 의하면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5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FOMC 이전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연준의 발언과 그리고 시장의 예상을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자키노프대 소송에서 법원이 XRP 거래 관련해서 개인의 데이터 및 사용자 신원을 넘겨주라고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이러한 명령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사용자 보호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명령을 거부하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크라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크라켄은 XRP 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넘겨줄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개인정보 거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 거래소가 크라켄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저는 크라켄을 매우 높게 사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번 크라켄의 행보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갈 길이 참 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크리스티나 시젠의 계정의 해킹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블록체인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해킹에 문제가 있고, 해킹이 되면 그 누구도 그 계정의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점은 여전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명확성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의회가 발빠르게 제 역할을 해야 암호화폐 산업 역시 성숙한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